사이다 무비튼. 나는 아내와 둘이서 살았고 맞벌이였다. 서로 일이 있다 보니 아이는 아직이었지만 나는 아이를 원했고 아내에게 임신 계획을 세우는 게 어떻겠냐고 여러 차례 말을 꺼냈다. 그때마다 아내는 아직은 일이 우선이고 아이는 나중이라며 임신에 선을 그었다. 나와 아내는 결혼한 지 어느덧 3년이 넘었고 아내에게 부담을 주고 싶진 않지만 부모님도 손주 소식을 손꼽아 기다리고 계셨다. 주변 동료, 친구들, 친척 사이에서 들려오는 임신 출산 소식을 들을 때마다 부러웠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아빠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졌다. 하지만 임신 출산은 아내의 의사가 절대적이었고 나 혼자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어쩐지 허전하고 쓸쓸한 기분마저 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친누나의 둘째 임신 소식이 들려왔다. 이걸 기회로 아내한테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얘기해보기로 결심했다. 마음을 다잡고 퇴근해서 돌아온 아내에게 나는 우리 아이가 빨리 태어났으면 좋겠다. 돈이라면 내가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할 테니 너무 걱정 마라. 그러니 당신도 임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아내가 갑자기 벌컥 화를 내면서 나는 아직 일이 더 하고 싶다고 말했잖아. 애 때문에 직장 그만두기 싫어. 무엇보다 네가 돈을 벌면 내가 일을 안 해도 된다는 거니? 그런 생각이 차별의식인 거야. 난 일할 권리가 있어. 라면서 화를 내길래 나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저 우리 둘의 아이가 갖고 싶을 뿐이라고 설명했지만 아내의 굳어진 표정은 풀리지 않았다. 하지만 솔직히 내가 보는 관점은 달랐다. 아내는 자기 일을 소중히 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특별히 열정을 갖고 일하는 것도 아니었고 어떤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업무 능력을 평가받는 것도 아니었다. 단순 사무직으로 승진할 가능성은 전무했는데 임신이 곧 자기 능력을 앗아가는 것처럼 말하는 건 납득할 수 없었지만 내가 아무리 고민한들 눈꽃만큼도 해결될 기미는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와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어떤 분과 우연히 마주쳤다. 그분하고는 전에 아내와 편의점에 갔다가 우연히 만나서 인사를 나눈 적이 있어서 서로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분이 먼저 오래간만이라며 인사를 했고 나도 마찬가지로 꾸벅 인사를 하자 그분이 가히 충격적인 말을 나에게 전했다. 한진자 씨 잘 있죠? 갑자기 그만둬서 얼마나 섭섭했는지 몰라요. 회사가 횡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무슨 말인지 몰라서 어리둥절했다. 머릿속에 떠오른 의문을 감추고 일단은 적당히 둘러대고 인사한 후 허둥지둥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들어와 앉은 후 방금 전 들었던 말을 떠올리며 머릿속으로 상황 정리를 시작했다. 아내는 매일 아침 출근한다며 집에서 나갔다. 내가 아이를 갖고 싶다, 직장을 그만둘 수 있겠냐고 했을 때 벌컥 화를 내며 절대 그럴 수 없다고 했던 사람이다. 하지만 방금 들은 정보에 의하면 아내는 이미 사표를 내고 회사를 그만둔 게 분명했다. 선택의 여지 없이 내 머릿속 자연스럽게 떠오른 단어 하나, 불륜. 물론 나는 아내를 믿고 싶었다. 진심으로. 하지만 그거 외에는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그리하여 나는 진실을 알아내기 위해 아내의 뒷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백지 상태로 흥신소를 찾아가 의뢰했다. 내가 흥신소의 연락을 기다리는 중에도 아내는 여전히 같은 시간에 출근한다며 집에서 나갔다.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답답해서 돌아버릴 것 같은 상태로 한 달 정도가 지나 드디어 아내의 감춰진 비밀이 베일을 벗을 때가 다가왔다. 결과부터 말하자면 아내는 결국 그랬다. 흥신소의 추적 결과 매일 아침 출근하는 척 집에서 나간 후 아내가 간 곳은 불륜남의 집이었다. 불륜남의 집은 나와 아내가 살고 있는 곳의 바로 옆 동네였고 아내는 그 집에 드나들며 불륜남과 거의 반 동거 상태로 지내고 있었다. 그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 사진도 충분히 확보된 상태였다. 흥신소는 불륜남의 정체에 대해서도 같이 조사했는데 놈은 아내보다 몇 살 어린 연하남이었고 아내가 놈에게 이것저것 해다가 바치는 모양이었다. 나는 아내가 했던 말이 문득 떠올랐다. 몇 달 전쯤이었던 것 같은데 아내는 장모님이 편찮으시다고 했다. 검사 비용이며 입원비가 많이 들어서 돈을 보내드리고 싶다고 했었다. 그때는 아내가 하는 말에 한 점 의문도 갖지 않았고 알아서 보내드리라고 말했었는데
실상은 그 돈으로 불륜남의 환심을 산 게 분명했다. 진실을 안 순간 분노, 절망, 슬픔이 뒤섞여 끌어올랐다. 저금 통장에 있던 돈은 내가 대학 때부터 잠을 아껴가며 알바를 해서 모아뒀던 돈도 있었다. 나는 내가 힘들게 일한 것에 대해 모욕당한 기분마저 들었다. 불륜남에게 내가 번 돈을 갖다 바쳤다는 사실에 분노가 일어나는 건 당연했지만 그보다 내가 얼마나 아이를 바라는지 뻔히 알고 있었으면서 불륜남을 위해서 몰래 회사를 그만두고 놈에게 물심양면 갖다 바치는 상상을 하니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다. 나는 두 사람에게 합당한 벌을 받게 하기로 결심했다. 우선 불륜남 회사에 내용 증명을 보냈고 처갓집에 연락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었다. 장모에게 전혀 아무렇지도 않게 태어난 목소리로 재숙이한테 장모님 몸이 많이 안 좋다고 들었어요. 매달 넉넉히 못 드려서 죄송하고 용돈이 부족하겠지만 잘 쓰셨으면 해서요. 저희 마음이니까요. 라고 메시지를 보내드렸는데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들은 장모님은 화가 나서 아내한테 전화를 한 모양이었다. 당연하고 다행한 일이지만 장인 장모님은 아픈 곳 하나 없이 매일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고 하셨다. 나한테 거짓말로 용도가 불분명한 돈을 받아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두 분은 마음에 상처를 입은 것 같았다. 당장이라도 그 돈을 보내주겠다고 하셨지만 두 분께 돈을 받는다는 건 있을 수 없었고 거절했다. 그 돈은 다시 되찾을 생각이지만 불륜이란 죄를 저지른 아내 본인에게 반드시 받아낼 생각이었다. 돌아가는 사정을 파악한 아내는 나한테 아니야, 그건 내 친구가 몸이 갑자기 안 좋아서 친구한테 돈을 보낸다고 하면 당신이 쉽게 허락 안 할 것 같아서 라면서 말 같지도 않은 변명을 늘어놓길래 거두절미하고 불륜 증거 사진을 테이블 위에 확 뿌려버렸다. 당신 일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태도였지 아마? 근데 벌써 회사를 그만뒀을 줄이야. 상상도 못했어. 내가 팩트를 말하자 어떻게 그걸 알았냐는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다. 얼마 전 당신 회사 사람을 우연히 만났는데 그때 네가 회사를 그만뒀다는 걸 알았다고 하자 아내가 새파랗게 질렸다. 다 필요 없고 이혼에 동의하지? 그리고 위자료는 당연히 청구할 거야. 그러고 나서 그 집으로 출퇴근을 하든 들어가 살든 당신 마음대로 해. 라고 하고 싶은 말을 다 해버렸는데 아내 입장에서는 내 돈이 없으면 불륜남한테 봉사할 미천이 없어지는 거나 다름없었다. 아내도 머릿속에서 그런 계산을 했는지 나한테 잘못했다고 싹싹 빌었다. 잘못했어.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용서해줘. 잠깐 정신이 나갔었나 봐. 라면서 매달렸지만 이미 나는 아내의 불륜이 잠깐 한눈을 팔거든 아니든 아무 상관없었다. 이제 나의 목적은 불륜 남녀가 마땅한 죗값을 치르게 하는 거였다. 그리고 얼마 후 화가 잔뜩 난 불륜남이 아내에게 계속 전화를 걸어댔다. 불륜남이 근무 중에 영업하러 간다고 하고 빠져나와서 자기 아파트에서 아내와 미래를 가진 사실이 회사 내부에까지 알려져서 해고당했다고 한다. 이혼 후 아내는 자기 친정에 적당히 둘러대고 의탁할 계산이었던 것 같은데 장인 장모는 부모를 돈에 파는 자식은 사람도 아니라며 아예 절연하자는 말씀을 하셨다고 한다. 그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한다. 마침내 불륜남에게도 버림받은 아내는 이대로 가다가는 자기 인생이 끝장날 거란 사실을 감지한 건지 정말 잘못했어 여보. 나 지금 완전히 정신 차렸어. 앞으로 나 당신 소원대로 애도 낳을게. 우리 둘이 같이 애를 키우다 보면 금세 다시 화해할 수 있지 않을까? 라면서 들이댔지만 나는 완강히 거절했다. 솔직히 지금 심정은 아내와 나 사이에 아이가 없어서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다. 만약 아이가 있었다면 이렇게 추잡한 싸움을 아이가 지켜보는 가운데 하게 됐을 테니 말이다. 이왕이면 아이도 충분히 사랑하고 아껴주는 엄마한테서 태어나야 행복한 아이로 자랄 테니까. 그렇게 나는 아내를 집에서 내보냈고 변호사를 고용해서 무사히 이혼 절차를 마쳤다. 물론 불륜 남녀에게는 합당한 금액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불륜남과 아내는 눈 떠보니 수천만 원의 빚이 생겼고 그것 때문에 난리를 쳤지만 모든 것은 자업자득일 뿐. 얼마 후 나는 소문으로 전처가 낮에는 편의점, 밤에는 술집에서 일하는 등 몇 개씩 일을 하면서 힘들게 살고 있다고 들었다. 다 떨어진 옷을 입고 다니는데 겉모습이 초라하고 늙어 보였다고. 당연히 그래야지.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